안녕하세요. 혹시 지난번에 저희가 다뤘던 지금은 가볼 수 없는 땅이죠. 개풍군 광동면의 집성촌 이야기 기억나세요? 안동건 씨, 광산김 씨, 한산희 씨 같은 여러 가문이 대대로 살아온 곳이었는데요. 오늘은 바로 그 후속편입니다. 그중에서도 해주 최 씨 가문이 걸어온 천년의 발자취를 한번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풀어볼 질문이 바로 이겁니다. 아니, 대체 어떻게 한 사람의 신념이 천년이라는 그 어마어마한 시간 동안 세대를 거듭하면서도 사라지지 않고 이어질 수 있었을까요? 그 비밀을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 바로 해주최 씨 가문입니다. 지난번 살펴본 그 여러 집성촌 가운데서도 특히 해주최 씨가 어떻게 개풍군 광덕면에 뿌리를 내리게 됐는지 그 역사적인 배경과 그 뿌리가 지닌 의미까지 아주 깊숙이 들여다볼 겁니다. 맞습니다. 모든 이야기는 바로 그곳, 지금은 우리가 마음대로 갈 수 없는 땅, 개풍군 광덕면에서 시작돼요. 이 땅에 한 가문이 어떻게 깊이 뿌리 내렸는지 그 역사를 따라가다 보면 과거와 현재를 잇는 어떤 거대한 흐름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이 거대한 이야기의 한가운데에는요, 딱 한 사람이 서 있습니다. 바로 해주 최 씨 가문의 단단한 기틀을 다진 인물, 최충입니다. 그의 삶과 신념이 어떻게 천년유산의 씨앗이 되었는지 지금부터 함께 보시죠. 최충, 984년에 태어난 고려시대의 인물인데요. 이분 그냥 학자가 아니었어요. 당대 최고의 지성이자 또 나라의 큰 방향을 결정했던 뛰어난 정치가이기도 했죠. 그가 바로 오늘날까지 이어지는 해주최 씨 가문의 정신적인 뿌리, 시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의 천재성은 정말 일찍부터 싹이 보였어요. 1005년, 나이가 겨우 22살이었는데 당시 요즘으로 치면 행정고시 수석 같은 거죠. 그 어려운 문과시험에서 당당히 1등, 그러니까 장원급제를 한 겁니다. 정말 대단하지 않아요? 이 타임라인을 보시면 그의 화려한 경력이 한눈에 보이죠. 장원급제 이후로는 탄탄대로였습니다. 쭉쭉 올라가서 1046년에는 문화시종, 그러니까 오늘날의 국무총리 자리에까지 오릅니다. 고려 최고의 자리에 오른 거죠. 그런데 진짜 중요한 이야기는 이 권력의 정점에서 내려온 다음부터 시작됩니다. 자, 최고의 자리에서 물러난 사람, 보통 뭘 할까요? 그런데 최충은 달랐습니다. 바로 이 선택이 그를 역사의 길이 남게 만들었죠. 그의 시선은 권력이 아니라 미래를 향해 있었습니다. 그는 은퇴 후에 그냥 쉬지 않았어요. 자신의 지식과 지혜를 다음 세대에 물려줘야겠다, 이렇게 마음먹고 구제학당이라는 사립학교를 세웁니다. 이게 바로 그의 가장 위대한 업적이자 천년 역사의 씨앗이 된 거죠. 근데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게 이 학교에서 가르친 내용이에요. 그냥 책만 읽고 글만 쓰는 그런 곳이 아니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도덕, 성실, 화목 이런 인성교육을 엄청나게 강조했어요. 한마디로 지식과 인품을 겸비한 제대로 된 인재를 키우고 싶었던 거죠. 여기서 잠깐 이름이 비슷한 두 교육기관을 좀 정리하고 갈게요. 구제학당은 최충이 직접 세운, 말하자면 원본이고요. 문헌서원은 한참 뒤인 조선시대에 그의 정신을 기리기 위해 국가가 지원해서 만든 공식 후계자 같은 개념이에요. 비유하자면 구제학당이 씨앗이라면 문헌서원은 그 씨앗에서 자라난 거대한 나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이 문헌서원은 최충의 고향인 해조에 세워졌고요. 나라에서 직접 책이랑 땅까지 내려줄 정도로 그 권위를 인정받았습니다. 여기서도 역시 예절과 학문을 가르치면서 구제학당의 정신을 그대로 이어갔던 거죠. 자, 그럼 이 위대한 정신이 어떻게 후손들에게까지 이어졌을까요? 최충의 유산이 그냥 옛날 이야기로 끝나지 않았다는 걸 그의 후손들이 직접 보여줍니다. 먼저 28세 손 최중수를 한번 볼까요? 이분은 고려시대의 문관으로 일하면서 선조인 최충처럼 나라를 위해 일하는 가문의 전통을 그대로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훌쩍 흘러서 31세 손 최승록에 이르면 이 정신이 시대의 변화에 맞게 또 한 번 진화합니다. 대한제국이라는 혼란한 시기에 이분은 나라를 구하는 길은 교육뿐이다 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교육 계몽운동에 뛰어들어서 바로 그 광동면에 보광학교라는 학교를 세웁니다. 정말 멋지지 않나요? 선조의 정신을 자기 시대의 방식으로 실천한 거죠. 자, 그런데 이 이야기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건 그냥 박물관에 있는 옛날 이야기가 아니에요. 놀랍게도 이 천년의 정신은 바로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도 생생하게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남북 분단으로 원래 문헌서원이 있던 해주에 갈 수 없게 되잖아요. 그러자 후손들이 힘을 모았습니다. 1986년 최충 탄생 1000주년을 기념해서 우리가 다시 잇자는 마음으로 바로 여기 남한 땅에 문헌서원을 다시 세운 겁니다. 그리고 새로 지은 이 문헌서원에는요, 창시자인 최충뿐만 아니라 그의 아들들인 최유선과 최유길도 한패 모시고 있어요. 이분들도 각각 국무총리, 법무부 장관급의 높은 벼슬을 주내면서 가문을 빛낸 인물들이거든요. 아버지의 유산이 아들들에게도 고스란히 이어진 거죠. 이 대단한 재건 사업을 이끈 분이 바로 32세 손 최원식 회장입니다. 해주 최씨 대종회장으로서 흩어져 있던 후손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서 이 일을 해내신 거죠. 정말 1000년 전의 유산을 바로 오늘 우리 눈앞에 되살려낸 살아있는 역사의 증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해주 최 씨의 천년 이야기는 결국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는 것 같아요. 한 사람의 굳은 신념이 교육이라는 방법을 통해 천년을 이어지고 또 분단이라는 위기 속에서도 후손들에 의해서 다시 피어나는 걸 봤잖아요. 그렇다면 지금의 나는 또 우리는 다음 세대를 위해서 어떤 씨앗을 심고 어떤 뿌리를 내리고 있는 걸까요?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볼 만한 질문 아닐까요?